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뼈와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시장이 첫 주, 첫날, 이제 마지막 주간이긴 합니다만은 월요일 시작하는 첫 주를 시작하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마무리는 이제 소폭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0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동일한 퍼센테이지 0.05%로 하락 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잠시 플러스도 났던 상황인데 마지막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네요. 아무래도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내등락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이슈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밖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은 방송실이 있는 곳은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곧 그칩니다. 네네네. 날씨 항상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시면은 네네네. 최근 이제 한 일주일여 정도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계속 거래가 감소하고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냐면 네. 이제 그 MSCI 중국 지수 편입 확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5월에 한번 집행이 되고, 네. 8월에 한번 집행이 되고, 10월에 한번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 일단 예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5월에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MSCI 중국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간다. 네네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매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네네. 이번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다지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또 MSCI 중국 지수 편입 확대에 따른 내용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라면, 이번 주에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 즉 악재가 끝나는 자리, 즉 8월 달까지는 별일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별다른 부분 없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연기금 쪽 움직임입니다. 네네네.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연기금 쪽은 순매도가 있었는데 네. 장 마감할 때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음. 연기금, 이 기관 쪽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1,0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꽤 많이 금융투자, 들어왔습니다. 네, 금융투자 애들이 우리 집 강아지보다 냄새를 더 잘 맡아요. 네, 이 단기 반등에 대한 네. 그런 기대감들을 굉장히 잘 집어내거든요. 음. 그래서 저점에서 딱 잡고 그 단기적 차익 매도를 하는 구간까지는 네.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네. 단기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겠구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에다가 연기금이 바닥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 그 압력은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환율이 지금 연속을 해서 계속 6일인가요? 계속해서 네네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6일째 이것도 또 뭐, 하락이네요. 네.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또 계속 내리기지만은 않고 또 조금 올라가다 또 내려가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지만, 네네. 그래도 방향은 이제 확실하게 하방을 좀 틀어준 것 같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커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뭐, 그러니까, 덮친 네네. 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저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미국 시장이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나올 만한 악재도 없죠. 그러니까 관망해보자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생각되고요. 네네.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나왔지만
기관들은 그만큼 받쳐줬다. 네. 이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이제 이 즈음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네. 일단 뭐 MSCI 중국 편입에 대한 환매도 매도 같은 상황이 있는데 1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 보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2개월로 불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플러스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금융투자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관심 가져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환율 하락도 얘기가 나오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모습들,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갈등들이 좀 장기화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좀 이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좀 하락하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지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네. 사실 뭐 두 기관에서는 미국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둘 다 금리 인하 검토 안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강경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네요. 네.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참으로 확견질 수 있거든요. 뭐 안 좋다는 느낌이니까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부양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경기 안 좋아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적어도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만큼 경제 지표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렇죠. 또, 네, 이번에 1분기 그 미국 GDP 성장률 발표된 게 3.2%였는데. 네네.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3.0으로 0.2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빠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뭐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진다거나 네네네. 또는 이제 무역 분쟁이 3분기까지도 끝나지 않는다든지 네. 뭐 찬바람 불 때까지도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뭐 서로 더 세게 치고받고 있다. 네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6월 안에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경기 지표가 계속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지. 네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탁 받아들여가지고 야 금리 인하한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금리 동결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많이 좀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하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참조를 하시고 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뭐 버티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금리 인하 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그냥 동결시켜 버리면은 그것도 말이 좀 재밌어지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동결을 하게 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미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그나마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경기 부양한데 전체적으로 좋아진대? 그럼 이머징 마켓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겠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도 금리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움직이는 내용이라 뭐 그런 우리만 잘 나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낀 상태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둘 다 이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주가도 지금 확실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의 그런 전체적인 금리라든지 환율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지금 계속해서 이슈로 잡고 있는 게 중국 이제 하웨이라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동참을 해라라는 거의 권유가 아니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하웨이가 지금 일개 기업인데 고립되어 있죠. 일개 기업인데 지금 중국 정부와 같이 우리는 뭐 한 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 기업 국영 기업인지 민간 기업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하웨이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우리나라 소형 중소형 관련 부품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가 중소형 중저가폰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네네. 네, 중저가폰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좀 안 된다라면 이제 화웨이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중저가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화웨이가 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프랑스, 일본이 일단은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했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요청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쫄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도 괜히 거기 나섰다가 또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쫄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도 지금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고 뭐 와이파이라든지 반도체 기준 해가지고 뭐 국제 이제 어떤 표준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화웨이가 제외가 돼버렸어요.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왕따가 돼가지고 얘네는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네네, 완전 고사 직전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중국이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화웨이 아닙니까? 네네네네.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을 거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을 중국이 그냥 버릴 것이냐? 사실 이렇진 않죠. 그리고 뭐 중국은 이제 정부와 뭐 화웨이가 서로 유착 관계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라고 할까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관계 없어. 그리고 너무 쪼우지 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고 또 기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들은 그 안에 끝내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한 말이 무역 협상 안에 화웨이의 이야기를 같이 딜로 포함시켜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 협상 해주면 화웨이 풀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그 무역 협상이 돼야지만이 그게 풀어주는 내용이라 중국에서는 또 예전에 그 중흥통신처럼 뭔가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화웨이를 중국이 버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정말로 화웨이가 망해버리게 된다라면은 이 중소형 부품주들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판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완전히 좋다라고까지는 딱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내용, 그다음에 미국은 화웨이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협상이 일단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협상만 되면 이런 내용들은 또 알아서 풀리게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화웨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이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해결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또 너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네페스나 파트론 같은 것들이 최근 급등을 했는데 네페스 같은 것도 오늘 이제 15%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항상 따라잡기 하는 것들은 일단 뭐 위험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 이슈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종목들을 매수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하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고 뭐 중국 정부와는 관심이 뭐 밀착 관계가 유착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언론에 나올 때는 항상 시진핑하고 그 하웨이
차장님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네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면서 하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른 척 하기를 바래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중국에서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 화웨이가 유착을 해가지고 네네. 기술을 빼돌렸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곤란하겠네요. 네, 알 네. 사람은 다 아는데. 예. 네네네. 일단 일단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어떤 하웨이 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 기업들이 또 화웨이라는 큰 기업이 공룡이 또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 또 납품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통해서 매출이 나는 기업들에게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와 환율에 관한 것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네. 좀 험하다 보니까, 네.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계속 바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하락하는 상황이고, 전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좀 좋은 말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찬란한 아침이 오기 전이, 네네네. 좀 이렇게 오기 전, 여명이라고 하죠. 그때 가장 또 어두운 부분인데, 오, 맞아요. 뭐 좀 약간 뭐 식상한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시장이 큰 조정, 이 오고 나서 네네.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가만 해나가셨으면 보면은, 좋겠어요. 네. 가만 보면 지금 장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무서운가? 그렇게까지 힘든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왜냐면, 네네네. 사실 5월 달에 나온 그 주가 하락만 보면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주가 8% 빠졌다고 이렇게 많이 힘들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10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내렸다가, 네네네. 이제 1월 달부터 반등이 좀 나와서 좀 해볼만 한데, 다시 내려가니까, 네. 여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두운,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쁜 그런 장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뭐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런 상태, 가장 깜깜한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만 조금 지나가면 금방 네 또 해 뜨고,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밝아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 구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트기 동트기 전이 가장 가장 어둡다. 네, 감사합니다. 네.